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 산책가 김성군입니다. 오늘 산책은 좀 멀리 갑니다. 사천성 남쪽에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내륙에 무슨 바다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냥 바다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바다입니다. 대나무의 바다, 죽해입니다. 사천성 남쪽 의빈시에 속해 있어서 총남죽해로 불립니다. 사천성을 옛날에는 촉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천성 남쪽 총남, 대나무의 바다 죽해, 총남죽해입니다. 총남죽해로 가는 길에 잠시 들러 산책길에 동행을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송나라 때 가장 유명한 시인 소동파입니다. 동파 선생의 고향집이 사천성 미산인데 총남죽해로 가자면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엄청 분주하신 동파 선생이지만 총남죽해로 가자 하면 틀림없이 따라 나설 겁니다. 이분이 엄청 대나무를 좋아하시거든요. 총남죽해 12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이 온통 대나무입니다. 전망대에 올라 바라보면 푸른 대숲으로 덮인 크고 작고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바람을 따라 출렁이는 대숲은 영락없이 푸른 물결 넘실대는 망망한 바다입니다. 죽파만리, 대숲의 파도가 만리에 이어진다. 송나라 시인 황정견이 이곳에 들러 한 말입니다. 이 죽파만리의 장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호연한 기상이 절로 가슴에 스밉니다. 만리 죽파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동파 선생께서 시를 부십니다. 宁可食无肉，不可居无竹。无肉令人笑，无竹令人俗。人瘦尚可肥，世俗不可移。 고기 없는 밥은 먹을 수 있지만 대나무 없는 곳에선 살 수가 없다네. 고기가 없으면 사람이 마를 수가 있다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이 속되기 마련이지. 마른 몸이야 다시 살찌울 수가 있다지만 선비가 속되어지면 다시는 고칠 수가 없다네. 이 시는 동파가 지은 어잠승 녹균헌이라는 시입니다. 어잠은 지금 중국의 절강성 항주 부근의 지명입니다. 동파가 그곳 어잠에 있는 적조사라는 절에 들렀을 때 지은 시입니다. 절의 스님과 함께 절의 부속 건물인 녹균헌이라는 정자에서 차를 마시다가 흥이 나서 지은 겁니다. 녹균헌은 푸른 대나무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울창한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어서 붙인 이름일 겁니다. 영가식 무육 불가거 무죽. 영가는 차라리 뭐뭐할 지언정 이런 뜻입니다. 영가 식무육, 고기 없는 밥을 먹을 지언정. 불가, 뭐뭐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거무죽, 거는 살 거, 무죽, 대나무가 없다. 대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 차라리 고기 없는 밥은 먹을 수 있어도 대나무가 없는 집에서는 살 수가 없다. 무육 영인수, 무죽 영인속이라. 무육, 고기가 없다. 영인수, 영자는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인수, 사람인 마를 수. 사람으로 하여금 마르게 한다. 고기가 없으면 사람을 마르게 한다는 말이죠. 무죽, 대나무가 없다. 영인속이라. 속은 속되다 비속하다는 뜻입니다. 대나무가 없게 되면 사람을 비속하게 만든다. 저속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인수 상갑이 사속 불가이라. 인수, 사람이 수척해지다. 상갑이, 상은 그래도. 가, 뭐뭐 할 수 있다. 비, 살찌다. 갑이 살찔 수 있다. 고기를 먹지 못해 마른 몸은 다시 고기를 먹어서 살찌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속, 선비가 속해진다. 불가의라. 여기서 의는 고치다. 불가의, 고칠 수가 없다. 선비가 한번 속되어지면 다시는 고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동안 고기를 먹지 못해서 마른 몸은 다시 형편이 돼서 고기를 먹게 되면 살찔 수 있지만, 대나무 없는 집에 살아서 한번 비속해진 선비는 그 비속함을 치료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이야 상황에 따라 부유할 수도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니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때 가난했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한번 타락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한번 세상에 속된 가치에 물들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속하다, 비속하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 부귀영화에 대한 집착입니다. 어떻게든 많이 차지하고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명리에 대한 욕망에 휘둘리는 것이 바로 이 비속속입니다. 선비가 이런 비속함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속함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이 대나무를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대나무일까요? 대나무를 소동파만큼이나 사랑했던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지은 양죽기라는 글에는 대나무를 곁에 두어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현자와 같다. 어째서인가? 대나무는 뿌리가 견고하다. 군자는 그 뿌리의 견고함을 보고 강인한 품성을 생각한다. 대나무는 곧다. 군자는 그 곧음을 보고 정직함을 생각한다. 대나무는 비어있다. 군자는 그 비어있음을 보고 겸손을 생각한다. 대나무는 마디가 있다. 군자는 그 마디를 보고 어떤 상황에도 절조를 지킬 것을 생각한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대나무를 뜰에 많이 심어서 항상 보배로 여겨 감상하는 것이다. 양죽기 마지막에서 대나무의 마디를 보고 절조를 생각한다는 것은 대나무 마디를 나타내는 한자가 마디절이고 이것이 바로 절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나무의 덕성이 대단하죠? 이런 대나무가 곁에 있어서 수시로 강한 품성, 정직, 겸손과 절조를 가르쳐준다면 최고의 스승이 되지 않겠습니까? 글씨 성인 서성으로 불리는 왕이지의 아들이자 서예가로도 이름난 왕휘지 역시 대단한 대나무 마니아였습니다. 그는 잠시 친구의 집을 빌려 살 때도 뜰에 대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잠깐 빌려 사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것 있냐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휘지가 말했습니다. 어찌 하루라도 이분을 뵙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나무를 이분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대나무의 별칭이 이분을 뜻하는 한자 차군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대나무를 보거든 차군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창한 중림에 가게 되면 잘생긴 대나무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차군께서 참 수려하십니다. 차군께서 참 곧기도 곧으십니다. 소동파가 중국의 영남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 한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때 지은 영남의 대나무를 기록하다라는 글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영남 사람의 대나무 사랑은 대단하다. 먹는 것은 죽순이요. 사는 집은 대나무로 만든 너와요. 타는 것은 대나무로 만든 뗏목이요. 불 떼는 것은 대나무 땔감이요. 옷으로 걸치는 것도 대나무 껍질이요. 책도 대나무로 만든 종이요. 신는 것도 대나무 신발이다. 진실로 하루라도 이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왕휘지가 한 차군의 이야기를 차용해서 재미있게 쓴 내용입니다. 왕휘지 백거이 소동파는 대나무의 도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주목해서 항상 곁에 두어야 한다고 했지만 영남 사람들은 대나무의 실질적인 효용 가치에 주목해서 삶을 영위함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본 거죠. 차군, 이분으로 대나무를 높여 부르는 표현은 이분이 안 계시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영남인들에게 더 적절한 표현이겠지요. 오호라, 대나무는 그저 식물일 뿐인데 사람에게 있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대나무가 현자와 닮은 것이 있어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진짜 현자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초목들 가운데 대나무는 사람들 중에 현자와 같은 것이다. 대나무가 어찌 스스로 다르다 하겠는가? 오직 사람이 그것을 다르게 여겼기 때문이다. 현자 역시 그 현자를 쓰는 이가 그렇게 다르다고 여겨야 비로소 보통 사람과는 다른 현자가 되는 것이다. 백거이가 쓴 양죽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백거이가 이 양죽기를 쓰게 된 것은 황폐하게 벌어져 있는 중림을 새로 돌보면서 쓰게 된 겁니다. 잡초들 속에 빛을 잃고 거의 잡목처럼 그렇게 시들어가던 대나무들은 백거이의 돌봄 속에서 다시 그윽한 중림으로, 수려한 중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백거이는 대나무가 사랑받는 것은 사람들의 애호가 있어서라는 겁니다. 대나무가 어진 사람을 닮았다는 이유에서라는 거죠. 사람들의 선택이 없었다면 대나무도 결국 다른 나무들과 똑같은 잡목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현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발탁되어 그 능력을 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자가 있고 없음은 그 현자를 발탁하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다시 총남죽해의 중림입니다. 대숲을 불어오는 맑은 바람 앞에 오래 서 있어서일까요? 속기 가득했던 정신도 좀 비어지고 맑아지는 듯합니다. 이렇게 계속 비어지고 맑아지면 몸도 가벼워져서 대나무 꼭대기로 걸어올라 낭창거리는 대나무를 따라 춤도 출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마치 영화 와호장룡의 대나무숲 결투 장면처럼 말이죠. 마침 이곳 총남죽해는 와호장룡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전망대를 내려와서 대나무들로 빼곡한 숲길을 걷다 보니 곧고 매끈하게 자란 굵은 대나무 하나하나가 멋진 군자의 수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나 역시 왕유지처럼 소동파처럼 차군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세상에 속된 욕망에 깊이 치민되어 있는 나를 보고 차군께서 속된 서생이라 비웃을까 겁도 납니다. 대나무 숲 깊숙이 들어와서 앉으니 고요하기가 물속 같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잎사귀 위에 가벼운 속삭임만 간간히 들려오니 마음의 평화가 그윽하게 번집니다. 백거이의 대나무 씨를 꺼내어 조용히 읊조립니다. 새로 대나무를 심다. 백거이. 하찮은 벼슬살이 마음이 울적하여 살인문 닫았더니 가을 불만 무성구나. 무엇으로 내 천성을 즐겁게 할까? 대나무 백줄기를 새로 심었더니 마주한 것은 완연한 시냇가 풍경이라 마음은 절로 깊은 산중에 있는 듯. 관청에 일 없어 한가로운 날이면 종일토록 내 뜨락을 거니나니 뿌리가 아직 굳세지 않다 말하지 마시게, 그늘이 아직 무성치 않다 말하지 마시게. 내 벌써 느끼나니 온 집안 가득 고요히 맑은 기운이 쌓이고 있음을. 창가에 누워 듣는 치상의 음악이여 가을바람에 서거기는 대나무 소리여라.